오, 김석 쌤사. 자가대 때문에. 그 계약금 언제 했어요? 저는 12일에 썼습니다. 오, 대박이네. 네, 선견지명이 있었던 겁니까? 단톡방에 찌라시 돌길래 떨려서 그냥 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리첸텍스 이성원 세무사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10월 15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대책을 좀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일단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의 확대입니다. 이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이게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정이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온갖 대출이라든지 세제 규제라든지 다 기준점이 10월 16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5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주 전화가 불이 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 이후에 이제 실제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은 언제예요? 잔금을 해야지 이제 취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규제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요건 2년, 거주요건 2년을 요건을 채워야지 이제 비과세 요건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저 같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 10월 16일 전이겠죠? 네. 그때 계약서 쓰고 계약금 쏘고 하면은 거주요건도 없다. 저는 2년 살 필요는 없는데 근데 뭐 2년 살아야죠. 그렇죠.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으로는 그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를 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부지들 같은 경우 아파트를 사면은 부지도 같이 사죠, 대지권을.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인 거예요. 어찌됐건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 목적 아니면 우리가 허가 안 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캡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627 대책까지는 우리가 캐시가 있으면 광서구, 동작구 이런 비규제 지역들은 갭 투자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까지 갭 투자 원천 차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한도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뭐 15억 이하는 아파트는 최대 6억까지, 그다음에 25억 초과는 최대 2억까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면은 대출은 2억밖에 안 되니까 28억은 네가 알아서 현금 가지고 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일수록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뭐 LTV와 관련돼서는 규제지역 지정 전에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가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다 들어오면서 40%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이 유망하게 보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6억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규제지역으로 들어오면서 LTV 한도가 40%, 2억 4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신혼부부가 3억 6천 캐시를 어디서 마련해요? 엄마론, 부모론 이런 거 아니면 3억 6천의 캐시를 가져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실수요자들 굉장히 좀 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뭐 생애 최초 대출이라고 해서 그런 거는 이제 70%까지 해주기는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주택이 생겨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40%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DSR이라는 거는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내 모든 대출 원리금이 내 연소득의 몇 %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면은 연소득이 뭐 6천만 원이다. 그런데 연간 대출 상환액이 3천만 원 정도면 DSR은 5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있어요. 실제 금리랑은 영향은 없는데 실제로 이 DSR 지표를 측정을 할 때에 조금 더 가산을 또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3%짜리다. 그전에는 스트레스 DSR이 1.5% 정도라고 하면 4.5% 정도의 상환 이력을 가지고 내가 계산을 했었다라면 이번 정부 대책 발표로 인해서 3%까지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DSR 지표를 계산을 할 때는 스트레스 DSR이 올라갔으니까 6% 정도로 너의 원리금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실제 금리는 그대로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게요. 1주택자 전세 대출도 DSR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1주택자가 지역이 뭐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주택을 세내주고 있어. 임대인이야. 서울에서 전세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DSR 적용해서 전세자금 담보대출 한도를 책정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세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추가 대출 한도가 어쨌든 줄어드는 구조이다. 그리고 우리 대출하면은요, 우리 같은 차주가 있는 거죠. 대주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자. 그거는 공급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보통 공급자는 당연히 은행이거든요. 은행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 상향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뭐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해주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 빌려줄 돈 규제하겠다는 말이에요. 은행이 빌려줄 돈을. 네, 은행이 너네 빌려줄 때도 조금 적게 빌려줘야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도 대출이 좀 줄어들고, 그렇죠. 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출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워지고, 대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규제 지역이 뭐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합해서 보통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그러니까 명확한 좀 차이점을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약해 주시죠. 세금 전문가 입장에서.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우리가 세금적으로 각종 타이트한 규제들이 들어가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이 2년이 생기고요. 물론 무주택 세대가 계약금을 지정 전에 쏜 경우는 예외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2주택에 취득이 되면은 8%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규제도 있고, 물론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 이런 건 있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20% 또는 30% 세율로 중과가 됩니다. 물론 26년 5월 9일까지 이게 한시적 유예 기간이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가면서 양도 플랜을 좀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상담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투기과열 지구는 어떤 매운맛인? 대표적으로는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특정 시점 이후로,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라든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뭐 이때부터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특정 시점 가지고 조합원들을 다 픽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팔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분담금이 부담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팔고 못 넘어간다고요. 그럼 분담금을 못 내면 건설사도 돈이 없으니까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거고. 뭐 정리하자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중심이라면,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다가 플러스 정비사업이라든지 청약 규제까지 좀 겹쳐가지고 최고 수위의 어떤 부동산 규제 지역이 된 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로 이제 통합을 뭔가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업다운 계약이라든지 불법 전매라든지 가격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시로 이제 수사하고 감시하는 전담 조직이 생긴답니다. 일종의 어떤 부동산 감독원 역할이 부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제 강화는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축소한다든지 1주택에 대해서는 좀 요건을 좀 완화한다든지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예고 단계고요.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께서도 필요성 공감하지만 신중히 접근하겠다라고 밝힌 바대로 세제는 이번 대책에서 아직은 예고 단계 수준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영상을 좀 해서 쉽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서울 전역과 그다음에 경기도의 또 일부 구들을 또 묶어가지고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갭 투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라는 거, 대출 한도가 6억, 4억, 2억으로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많이 축소됐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을 3% 적용을 해서 가계대출을 좀 많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여기에는 이제 전세대출 DSR도 포함이 돼가지고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공급자인 은행에 대해서도 어떤 위험 가중치를 좀 더 가점을 줘라라고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은행 대출 공급도 좀 축소가 될 생각이고, 세제 강화는 아직 검토 단계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될 놈 되는 거예요.